천명을 받들어 형제가 직서를 내리노라. 심씨의 두 딸,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행실이 올바르고 내조를 잘하니 특히 영영후보 세자에게 하사하노니 고경운 그리고 진북대장군에게. 이건 내가 시집가기 전에 아녀방이잖아. 설마 내가 환생한 거야? 그럼 언니는? 나와 적자 언니는 같은 날 시집 갔는데 상냥했던 적자 언니가 영영후 세자에게 시집 갔고 고경운. 그런데 고경운은 자기 사촌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했어. 끝내 적자 언니를 괴롭혀 죽였어. 언니. 그리고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똑같이 성격이 포악한 진북대장군에게 시집갔지. 그래서 우리 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웠어. 결국 그는 파혼서 한 장으로 나를 내쫓았어. 나는 심가의 서출이야.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적자 언니만이 나를 제일 잘 대해줬어. 이번 생에는 절대 언니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할 거야. 영희야, 너 방에서 시집갈 준비 안 하고 왜 여기 온 거야? 언니, 우리 혼인 바꾸자. 언니는 진북 대장군에게 시집가고 내가 대신 영영후보로 시집갈게. 칙서는 그냥 심씨 집안의 여자라고만 했어. 너인지 나인지 밝히지 않았잖아. 영영후보 그곳은 집이 크고 깊어서 네 성격에 거기 시집가면 고생만 할 거야. 진북 대장군은 조금 무례하지만 뒷일은 깨끗해. 내가 갈게. 영영후보를 상대할게. 그 잡기들 넌 편안히 살아. 하지만 만약 들키면 아무도 우리 누가 누군지 몰라. 언니, 나를 믿어. 너희 집안은 다 벌받을 놈들이야. 지난 생에 언니가 후보의 가식적인 사촌 여동생 때문에 우울증으로 죽었어. 지난 생에. 이번 생에는 내가 그 이만희를 혼내줄 거야. 부부 맞절 신방으로 모셔라. 세자님, 큰일 났습니다. 완이 아가씨, 가슴 통증이 다시 도졌습니다. 이미 기절하셨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야, 거기서. 네, 그 사촌 여동생. 안 기절할 데가 없고 꼭 우리 신방 들 때 기절하네. 그런 꼼수는 많이 봤다. 헛소리 하지마. 완이는 정말 심장병이 있어. 헛소리 좋아. 설령 진짜 기절했다고 쳐도 후보의 의사가 없냐? 꼭 네가 가야 돼? 고경운. 오늘 밤에 네가 감히 이 문을 나서면 나랑 이혼할 거야. 밖에 있는 사람들 들어라. 표양반이 쓰러졌다. 가서 주치의를 불러. 세자는 병도 못 고치는데 지치. 세자비이십니다. 나한테 기세를 꺾으려는 거야? 꿈도 꾸지 마. 완아가 언니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언니께 새 차를 올립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면 첫 사흘은 채식을 금하는 법이야. 너 옷차림이 상복 같잖아? 누구한테 언니래? 언니, 용서해주세요. 완아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심화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아침에 손이 너무 떨려서 힘이 없었어요. 표양반 손떨림이 정말 심하구나. 병이 꽤 심한가 봐. 완아가 복이 없어 언니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냥 차 한 잔인데 내가 왜 너를 탓하겠어. 정말 미안하네, 표양반. 나도 손이 미끄러졌어. 괜찮지? 사촌 오빠. 뭐해? 얼른 표양반을 데려가지 그래? 여기서 바람 맞고 감기 들면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올케인 주제에 그녀를 괴롭히는 줄 알겠지. 사촌 오빠 오셨네요. 표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아팠어? 얼른 누워있어. 네 몸이 이렇게 약한데 앞으로는 밖에 나오지 마. 집안일은 올케가 있으니까 편히 쉬기나 해. 내 올케 말이 맞아. 완하는 요 며칠 푹 쉬어라.
옳게 감사합니다. 들었어? 새로 들어온 세자비가 글자도 하나 모른다며. 아이고, 그럼 바보 아니야? 그래서 성격이 그렇게 거친가 보다. 뭐가 급하다고? 아가씨, 분명 표양반이 퍼뜨린 거예요. 그녀는 봄 시회에서 아가씨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해요. 글자도 모른다. 그건 지난 생의 일이고. 하지만 장군과 싸웠던 그 3년 동안 내가 유일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방법은 바로 그의 서재에 있는 걸 다 읽어버린 거야. 병서와 여행기 그녀가 놀고 싶다면 나도 크게 놀아주지. 역참박 끊어진 다리 옆에 외로이 주인 없이 피었구나. 이미 해질녘 홀로 시름에 젖어 또 바람과 비를 맞았네. 좋은 시다. 분위기가 쓸쓸하고 고고하다. 와나 양은 역시 시제가 뛰어나구나. 이런 풍모는 아마온 상경에서 견줄 사람이 몇 없을 거야. 벌써 들었어요. 신가 언니 상경에서 유명한 제녀시라서 동생이 항상 동경했어요. 그런데 요즘 하인들이 수군대는 걸 들었는데 언니가 글을 못 쓰는 것 같다고. 언니의 제녀라는 명성은 혹시 잘못 알려진 게 아닐까요? 동생 소식 참 빠르다. 하지만 글자를 많이 아는 게 남의 시를 훔쳐서 체면 세우는 사람보단 낫지. 표양반. 네가 방금 읊은 매화시 정말 네가 쓴 거야?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시는 당연히 제가 지은 거예요. 추한 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을 헐뜯지 마세요. 이 시는 분명히 두 시성을 가진 제자가 지은 거예요. 너는 위쪽만 읽었어. 아래쪽이 뭔지 알아? 일부러 봄을 다투지 않고 모든 꽃들의 시기를 봤네. 떨어져 흙이 되고 가루가 되어도 향기만은 예전 그대로. 이 아래쪽은 더 풍골이 있어. 이런 경지일 줄이야. 사촌 동생, 네가 지은 거라면서 어째서 네 시의 아래쪽을 다 잊어버렸니? 아니면 너는 훔친 이 앞에 네 구절밖에 몰랐던 거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이른바 제녀가 시를 훔친 도둑이었다니. 네가 무슨 근거로 내가 훔쳤다고 해? 증거라도 있어? 증거? 사촌 동생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면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증거. 여기 있어. 이 매화를 읊은 시는 원래 지은이는 사방을 떠돌아다니는 육시성을 가진 제자야. 남은 쪽은 이미 오래된 시집에 실려 있어. 그리고 이 위에 서명을 봐. 분명히 육자야. 이 아래쪽은 세자비가 방금 읊은 것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 사촌 동생, 증거가 산처럼 확실해. 무슨 변명을 더 하겠어? 날 모함했어. 경훈 오빠, 날 믿어줘. 그녀가 미리 준비했어. 나를 해치려고. 그만해. 좋은 날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채통이 뭐야? 와나가 몸이 좀 안 좋아. 먼저 그녀를 데리고 가서 쉬게 해. 귀한 손님 앞에서 후작부의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해. 노부인, 저는 전생에 언니가 항상 혼수품이 이상하게 줄었다고 했어. 하인이 훔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분명 도둑이 노리고 있었어. 춘행아, 이리 와. 가서 확인해봐. 이 옥석 장식품들이 언제 없어졌는지, 누가 창고에 들어갔는지 다 알아내.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가씨, 알아냈어요. 창고에 하녀가 서하가게 거기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대요. 물건은 아마 그분 손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대로 기다려. 계속 지켜봐. 아가씨,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 물건만으로는 그녀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없어. 그녀가 더 탐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때 한꺼번에 잡을 거야. 한 쌍의 금팔찌, 5필의 유광비단, 한 상자의 남쪽 진주. 욕심이 참 크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랑 서아각으로 가. 영희 아가씨, 어서 가셔요. 옳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 데리고 내 마당에 들이닥치다니 예법이 있긴 한 거예요? 예법. 나도 묻고 싶구나. 사촌 동생, 내 방에 놓인 그 화분, 붉은 산호 분재,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옳게, 이건 제 고모님께서 곧 경훈 오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겨주신 유품이에요. 설마 이것마저 빼앗으시려는 거예요? 그거 참 잘됐다. 내 이 명단에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 내 심가의 혼수품이야. 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자세히 뒤져라. 내 명단에 없어진 물건들이 다리가 돋아서 아가씨한테로 도망왔는지. 신영이, 미쳤어? 내 물건을 건드리다니. 아가씨, 찾았어요. 인질 현장 적발이다. 저는 그냥 춘행 곧바로 노부인을 모셔와 오늘 이 일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해. 세자빈 안 됩니다. 이 아가씨는 선부인의 보배입니다. 그분께서 원래 세자님의 첩으로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진짜 도둑으로 잡으시면 선부인의 체면을 깎는 격입니다. 세자님의 체면도 손상됩니다. 괜찮아. 최악의 경우 세자와 이혼할 거야. 앞으로 그가 첩을 편애하고 아내를 무시한다는 소문이 밖에 퍼지면 망신당하는 건 국가 쪽이야. 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오빠와 올케가 사람 데리고 들이닥쳐서 말도 없이 제 방을 뒤지고 제가 훔쳤다고 우겨요. 저도 관가의 딸인데 이런 모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뭐가 급하다고 부딪히게 둬. 오빠, 왜 안 말리는 거예요? 탁자는 저기 있는데 막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죽고 싶으면 어서 해임만. 놀리지 말고. 오빠, 쟤 좀 봐요. 제가 절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까? 꼭 이 지경까지, 수습이 안 될 지경까지 가야 합니까? 내가 몰아붙인다고? 고경원, 잘 봐. 이건 내 혼수야. 이 여자가 손이 더러워 내 물건을 훔쳤어. 인질 현장이 바로 여기야. 안 훔쳤어요. 오빠, 그건 옛날에 고모님이 살아계실 때 친히 말씀하셨어요. 전 그냥 보기에 이 몇 가지 물건들이 좋아서 먼저 좀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오빠. 고모님이 아직 계셨다면 결코 사람들이 이렇게 절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내세워 나를 누르려고 하다니. 멀리서도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는데 채통이 뭐 이래? 할머니, 며느님이 일부러 놀라게 한 게 아닙니다. 혼수품을 정리하다가 부족한 걸 발견해서 대조해보니 사촌 동생 방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신가에서 보낸 원래 명세서입니다. 이건 방금 찾아낸 물건입니다. 붉은 산호와 남쪽 진주 금팔찌도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가서 이 바닥에 있는 서방님 부인이 아닌 것들을 모두 옮겨 놓아라. 세자비의 창고로 하나도 빠짐없이. 할머니 와나는 그저 와나, 네 고모가 널 아끼는 건 혈육의 정을 생각해서지. 그걸 이용해서 월권하고 도둑질하라는 게 아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자. 와나 방에 가서 부녀운계를 잘 베껴 쓰고 마음을 가라앉혀라. 다들 물러가라. 네, 며느리, 할머니를 배웅합니다. 할머니, 세자비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지 않아요? 이 후작부하는 전쟁터야 연약하고 단정한 건 많이 봤지만 다들 집안을 지키지 못했어. 지금 딱 이런 사람이 필요해.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세자비, 할머니께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은 세자비께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만아, 이 후작부의 하늘은 바뀔 때가 됐다. 지출이 모호하고 오래된 장부가 얽히고 이 후작부의 돈이 공금으로 들어갔는지 쥐새끼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아가씨, 이 여러 농장의 손실이 심합니다. 특히 서쪽 거리 분홍가게요. 백모가 물려준 번화한 가게 몇 년째 손실이 났다 가자 서쪽 거리로. 한번 보자.
이 분홍 가게에서 도대체 무슨 약을 파는지. 어머, 세자비 아니십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습니까? 왕 주인장, 최근 3년간 장부를 내놓으시오. 대조할 테니. 세자비,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장부를 찢으시면 할머니께 무슨 말씀을 드리라. 주인님이라고 해도 파기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후부는 내가 관리해. 내가 이 장부는 휴지라면 휴지야. 노부인으로 나를 누르려고? 내 무게로는 안 돼. 진짜 장부를 가져와. 여기 앉아서 기다릴게. 못 가져오면 너 주인 자리도 못 지킬 거야. 세자비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사람 볼만한 거야. 춘행아, 주판 가져와. 3월에는 팔면서 30%를 부풀렸고 5월에는 이익을 5 영양으로 평탄화했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면서 은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세자비님, 세자께서 마중 나오셨어요. 날이 이미 어두워졌네. 오늘 가게 일을 들었어. 뭘 들었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장부를 찢었다고? 그리고 주인 뺨을 때렸다고? 세자께서는 내가 억척스럽고 까칠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채통도 없다고? 아니요. 오히려 당신이 놀랍고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눈이 있군. 원가가 실제보다 5배나 비싸. 이 영양제의 원자재가 금으로 만든 거야? 금으로 만든 거야? 아가씨, 이건 탐욕만이 아니라 노골적인 강도질이에요. 구매 담당 관리는 임대. 이만화 유모의 남편이야. 이 정리된 항목들을 따로 베껴두어. 다섯 배. 그들이 그렇게 대담했어? 형제.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가업이야. 의미가 달라. 이 일은 임가의 옛 하인이 연루되었어. 내가 나서서 처리하기는 곤란해. 세자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알겠소. 세자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가라. 사촌 여동생, 올케가 보낸 이 선물 마음에 드니? 아가씨, 서하각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어제 모퉁이 문 근처에서 표 아가씨 방의 계집아이가 낯선 노파에게 보따리를 건네는 걸 봤어요. 눈치가 참으로 수상했어요. 유모가 쫓겨나니까 그녀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양이야. 그들을 감시해. 이번에는 또 무슨 수를 부리나 보자. 아가씨, 확인했습니다. 그 할멈이 도박 중독자를 찾아서 가난한 선비를 표 아가씨가 은자를 주고 아가씨 필체를 흉내내서 연애시를 쓰게 했습니다. 싸구려 장신구도 마련해서 신물이라고 했다 합니다. 며칠 후면 세자의 생일잔치잖아. 그녀가 하려는 게 공개적으로 나를 사통했다고 모함하려는 거야. 내가 꼼짝 못하게 춘행아 이리 와. 내가 평소에 쓰는 손수건 무늬대로 똑같이 술을 놓게 해. 너무 정교할 필요 없어. 모레 이 손수건을 정원 길목에 떨어뜨려 놔. 그리고 서하각 사람들에게 귀뜸해라고 해. 내가 어릴 적부터 사귄 이웃 오라버니가 있다고 계속 그리워하고 있다고. 아가씨, 무슨 뜻이십니까? 그녀가 현장 체포를 노리는데 내가 그녀에게 더 그럴듯한 증거물을 주지. 노부인, 완하는 오늘은 감히 세자 생일을 범하는 죄를 무릅쓰고서라도 한 가지 추문을 고발하려 합니다. 세자비 심씨가 세자를 등지고 바깥 남자와 사통하여 내시를 어지럽혔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친히 와서 세자께 죄를 고했습니다. 네가 말해봐. 이게 내가 직접 너에게 쓴 연애시라고? 예.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심 아가씨가.
아니, 세자비님의 진심을 담은 글입니다. 할머님, 세자마마, 허락해 주십시오. 붓과 먹을 가져오게 하소서. 허락한다. 여러분 모두 보셨죠? 이것이 바로 제 필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심가는 그래도 서울의 명문가로서 제가 쓰는 손수건은 바늘이 촘촘한데 당신이 가진 것은 바느질이 거칠고 무늬도 엉성합니다. 후보의 가장 낮은 하녀조차도 쓰지 않을 물건입니다. 말해라. 대체 누가 시켰느냐? 이것들을 위조하게 나를 모함하게 한 자가 누구냐? 소인이 고합니다. 이만화입니다. 그 아가씨가 하인을 시켜 소인을 찾아와서 거금을 주며 위조하게 했습니다. 소인이 욕심에 눈이 멀어 세자마마, 세자비마마, 목숨만 살려주소서. 여러분 다 들으셨고 보시고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일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누명입니다. 심씨는 내 아내다. 영영후의 세자비가 그녀를 모욕하는 건 나를 모욕하는 거야. 고경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누구든 모두 후작부에서 내쫓을 것이다.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집사를 불러 글씨는 좀 연습해야지. 세자께서는 무슨 고견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매일 해질녘에 서재로 와. 1시간만 가르쳐 줄게. 좋아요. 그럼 세자께 패 끼치겠습니다. 당에 손끝에 힘을 주고 손목을 평평하게. 밖에서는 다들 심가, 정려가 뛰어난 제녀라는데 난 글씨조차 제대로 못 쓰는데 궁금하지 않아?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글을 모르든 소문이 틀렸든 어쨌든 넌 이제 나와 결혼했어. 내 아내야. 글씨가 못생겼으면 배우면 돼. 내가 가르칠게. 언젠가는 잘 쓰게 될 거야. 지난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상해.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지? 오늘은 좀 졸려요. 글씨도 거의 다 연습했어요. 내일 다시 하죠. 심령이, 너 전생에 장군이랑 싸울 때도 안 쫄았잖아. 오늘은 왜 이러는 거야? 다시 태어나서. 이제야 알겠네. 이 먹을 갈고 글씨를 쓰는 게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구나. 전생에 장군부에서는 온 마당이 냄비와 그릇 깨지는 소리뿐이었어. 그런 걸 들을 여유가 없었지. 문약한 시구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니 조금은 느껴지네. 무거운 그 맛을. 왜? 어떤 글자가 안 써져? 아니면 뜻을 모르겠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이 두 구절이 괜찮다고 느껴져서요. 시가 아주 좋아. 100년해로 너와 나처럼. 아가씨, 편지가 왔어요. 강북에서 보낸 거예요. 강북? 어서 가져와. 굵은 듯 세심하네. 언니, 이번 생에는 시집 잘 갔구나. 세자, 오늘은 왜 지형과 풍물을 연구하시나요? 경성은 토질과 수리도 복잡해서 좀 더 알아두는 게 좋겠어. 기억나네. 전생에 강북으로 시집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성에 가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경성 쪽에 반년째 비가 거의 안 온 모양이야. 가뭄이 오려나 봐. 경성 일을 내가 어떻게 알지? 아,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요즘 날이 더워서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야, 아니야? 아니, 글씨나 쓰자. 세자빈, 경성에 큰 가뭄이 들어 곡식 작황이 매우 나쁩니다. 저희가 투자한 돈이 모조리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해가 계속되면 후부의 기초가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영영 후보는 강남에 있는데 어째서 경성의 가뭄 때문에 적자가 나서 기초가 흔들릴 정도야? 이 장부에는 분명 더 큰 속임수가 숨어 있어. 생각났어. 운송이야. 전생에 들었는데 누군가 좋은 조직과 결탁해서 여민을 빼돌렸다고 했어. 고가는 소금업으로 먹고 사는데 이건 목줄이 잡힌 거야. 내가 직접 고경훈에게 말하면 분명 의심을 살 거야. 차라리 장부를 만들어서 의심점을 소금 쪽으로 유도하는 게 낫겠어. 그럼 나를 의심하지 않겠지. 선덕 6년의 적자, 좋은 조직의 통선, 시중, 소금 가격의 변동, 그리고 이 몇몇 경유한 관리 이름. 마님, 밤새 안 주무셨어요? 이 일은 기다릴 수 없어. 세자마마, 이 장부. 실마리를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알지? 최근 10년간 강남 연무의 문서를 조사했어요. 조은의 모든 선박 기록과 대조했고요. 그리고 요 며칠 시중 소금 가격의 이상 변동도 맞춰봤어요. 운송력이 막힐 때마다 소금값이 폭등했어요. 이 몇몇 이름은 항상 중요한 시점에 나타나요. 장부는 죽은 거고 사람은 살아 움직여요. 이 실마리를 따라가면 쥐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직접 조사해 보겠네. 세자마마, 일이 잘 안 풀리나 봐요. 그 눈빛. 어쩐지 넋이 나간 것 같아요. 경훈이 너를 아내로 맞이한 건 정말 우리 영영 후보의 큰 복이야. 근데가 큰고 이 우산 좀 작지 않아? 뭘 보고 있어? 시든 연꽃 보고 빗소리 듣는 거야. 그것도 꽤 운치 있잖아. 그때 넌 왜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설마 네가 정실 언니랑 지난 생에 서로 괴롭히는 걸 질려서 이번 생에는 일부러 다른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다고 말할 순 없잖아. 왜냐하면 내가 알기엔 영영우 세자 고경우는 약속을 중시하고 책임감 있는 진정한 군자야.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편안할 거야. 이번에 내 덕분에 후보가 위기를 넘겼어. 고마워. 마님, 이만희 쪽이 좀 이상해요. 요즘 장부 정리하느라 바빠서 그녀를 깜빡했네. 어떻게?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어? 요 며칠 동안 부중을 드나드는 게 너무 잦아요. 연지분 사러 간다고 핑계를 대는데 하지만 제가 사람을 시켜 따라가 보니 매번 뒷골목으로 가더라고요. 너울을 쓴 사내를 만나요. 사내. 어떤 사람이야?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그 몸매와 행동을 보니 평범한 하인 같진 않았어요. 오히려 정보를 캐거나 중매하는 사람 같았어요. 이나자? 내게 진 게 억울한가 보네. 내 뒤를 캐려는 거야. 노부인, 완이 오늘 죽음을 무릅쓰고 폭로하겠나이다.
이 후보에서 가장 큰 속임수를. 그녀는 절대 심가 정녀 심령선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짜입니다. 그녀는 심가의 서녀 심령희입니다. 완이는 무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큰 돈을 들여 찾아냈습니다. 심가를 모셨던 할멈을 그분이 직접 지목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심령선이 아니라고. 이 위에는 왕할멈의 지장과 자백이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 그리고 심가 자매의 왕래 비밀 편지도. 증거는 확실합니다. 완이가 말한 게 정말 사실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완이 사촌 동생 말이 맞아요. 저는 확실히 심가 정녀 심령선이 아닙니다. 저는 심가 서출 딸입니다. 심령희입니다. 노부인, 들으셨죠? 그녀가 직접 인정했습니다. 이런 임금님을 속이고 가문을 더럽히는. 사촌 동생, 진정하세요. 혼인을 바꾼 일은 사실 내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바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큰언니 영우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심장이 좋지 않아서 체질이 극도로 차서 강남으로 시집가면 분명히 적응을 못할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은 성상께서 하사하신 거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제가 언니 대신 북쪽으로 간 거예요. 이 일은 어머니께서 이미 개인적으로 아뢰셨어요. 당시 중매를 서주신 현비 마마께서 묵인해 주셨어요. 다만 심가의 체면을 위해서 밖에 알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거짓말. 분명 네가 후작부의 부귀영화를 탐내서 언니를 꼬드겨 바꾼 거야. 무슨 태을, 무슨 현비? 다 네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노부인, 저에게 증인이 있어요. 증인? 사촌 언니가 말하는 심가에서 모신 할멈 말이지? 그런 돈만 주면 말을 바꾸는 증인 믿을 수가 있나? 물증은요? 노부인, 송부에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글씨체는 정말 비슷하게 위조했네. 하지만 이 도장은 큰언니는 일찍이 정한 사대의 지도를 받았는데 사대는 평생 맑고 고결하게 지내서 옥도장을 쓰지 않았어요. 큰언니도 그걸 지켜서 이 편지들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 한 장은 아버지께는 버릇이 있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서명 아래에 아주 작은 점을 하나 찍으셨어요. 말은 여기까지지만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은사께 배우신 버릇이에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 끝에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아, 할 말이 더 있느냐? 노부인 증거에 흠이 있다 해도 심령이가 혼인을 바꾼 건 사실이에요. 이건 임금님을 속이는 거예요. 들통나면 우리 심가 식구들 모두 목이 날아갈 거예요. 몇 마디 궤변으로. 그만. 할머니, 이 일은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가마 타고 들어온 영영 후부의 세자비입니다. 저와 혼례를 치른 사람은 그녀입니다. 후부의 내부를 관리하는 사람도 그녀입니다. 후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선 사람도 그녀입니다. 저는 오직 그녀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녀는 바로 저 구경운의 유일한 아내입니다. 영영 후부의 세자비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신분을 의심한다면 그건 저 구경운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사촌 오라버니, 미쳤어요? 그녀가 당신을 속였어요. 할머니, 오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냅시다. 일어나거라. 완아, 네가 오늘 이 일을 폭로했구나. 결과를 생각해봤느냐? 네가 이 일을 크게 벌이면 밖에서는 이렇게 말할 게다. 후부의 가문 규율이 엄격하지 않다고 가벼우면 웃음거리가 되고 심하면 어사가 탄핵 상소를 올릴 것이다.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죄명으로. 더 심하면 자귀를 삭탈당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결국 모두를 속였잖아요. 그는 신분을 바꿨어. 하지만 문에 들어온 이후로 그가 나서서 집안의 재산을 지켰다. 이 마음은 진심이다. 오히려 너는 혼수를 훔치고 증거를 위조하고 주인집 딸을 모함하고 온종일 이간질이나 하고 질투나 하고 어디에 대가집 교수의 채통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혼인을 바꾼 일은 여기까지다.
오늘 마당에서 한 말 누군가 감히 한마디라도 세면 가문의 법에 따라 처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와나, 너 돌아가서 문을 닫고 반성해라. 내 허락 없이 서하각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마라. 이렇게 덮어버리다니. 노부인께서는 입을 열었지만 하지만 고경훈 마음속에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미안해요. 저 일부러 이렇게 오래 숨긴 게 아니에요.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알았어?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소문 속의 심과 정년은 온화하고 물처럼 부드러웠지. 재주와 감정이 뛰어나고 검은고, 바둑, 서예, 그림에 능하다고 했어. 그런데 넌 활달하고 과감하고 글씨는 엉망이고 유독 농장 장부와 인정 세상 일에 예민하기가 무서워.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바탕에 있는 것은 숨길 수 없어. 그럼 왜 한 번도 묻지 않았어? 계속 내가 숨기는 걸 도와줬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8명이 매는 가마를 타고 우리 고가 대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너라는 거야. 후부를 걱정하고 뛰어다닌 사람도 너고, 나로 하여금 마음이 끌리고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든 사람도 바로 너야. 나는 관청에 가서 공무를 볼게. 오시에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자. 그리고 내 글씨는 더 연습해야 해. 남편 경훈. 임원아가 한 달 동안 갇혔는데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아가씨, 서하각에 있는 청소하는 하인 피머리. 요즘 자꾸 우리 뜰 담 밑을 맴돌아요. 우리 집 샤오타오랑 2번 물건을 주고받았어요. 향낭 같기도 하고 손수건 같기도 해요. 반성하라 했건만 조용하지 않네. 아마 시간이 너무 한가한가 봐. 샤오타오. 그 다과실 담당하는 새 하인 말이야. 평소 보기엔 제법 날렵하더니 길들여지지 않은 년이었네. 잘 감시해. 도대체 뭘 하려는지 보자. 샤오타오, 그렇게 급하게 세자비께 국을 갖다 드리는 길이야? 네네.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채통에 어긋나잖아. 노부인, 살려주세요. 세자비, 살려주세요. 표씨 아가씨가 핑얼 언니를 시켜서 전하라고 했어요. 이 가루 약을 세자비의 음식에 넣으라고. 일이 끝난 후에 노비에게 은 100냥을 주고 저를 내보내주기로 했어요. 제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약은 어디서 났어? 핑얼 언니가 누구를 시켜 서쪽 시장 암시장에서 구했다고 했어요. 이름이 뭐랬는데? 여망소. 여망소. 그건 전조 때의 궁중 금약이야. 색도 없고 냄새도 없고 반숟가락만. 사람이 칠공출혈하게 만든다고. 가. 이만아를 잡아 끌고 와라. 할머니, 저 천안계집이 절 모함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문 밖에도 못 나가요. 어떻게 독약을 사겠어요? 표씨 아가씨, 은행권 모서리는 달았지만 아가씨의 개인 도장 자국이 아주 선명해요. 사촌 동생. 네가 후작부에 처음 왔을 때 예의로 대했지. 네가 내 혼수를 훔쳤을 때 하든 네가 내도다간 친척 정을 봐서 기회를 줬어. 연애실을 위조해 내 명예를 더럽혔을 때 돌아가신 백모 생각해서
네가 문을 닫고 반성만 하면 내가 너를 박대한 적 없잖아. 먼저 해치려 한 적도 없고. 그런데 넌 자꾸 나를 죽이려고만 해. 도둑질과 모함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와서 감히 금약을 써서 입막음을 하다니. 이만아, 정말 나 심령이를 흙으로 빚은 성격인 줄 알아? 이만하가 안주인에게 독을 넣었다. 증거는 확실하다. 이런 악독한 자를 영영 후작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빠 와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와나가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와나는 그저 널 잃을까봐 두려웠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오빠. 이만아, 네 행실이 덕을 잃었고 여러 번 가르쳐도 고치지 않았다. 오늘은 감히 대담하게도 이런 독사를 저지르다니. 오늘부터 너를 고가사촌 신분에서 제외한다. 즉시 사람을 시켜 강남 인가로 보내겠다. 앞으로 평생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한다. 영영 후작부의 한 걸음도. 오늘부터 후작부 가규를 다시 세우겠다. 각 방의 직책과 상벌 조례를 모두 벽에 붙였다. 왕관리, 이관리, 너희들이 전장과 상점에서 그런 거칠에만 하는 짓들을 내가 이미 확인했다. 퇴직금을 받고 후작부에서 나가라. 이를 성실히 할 세 사람으로 채우겠다. 이 동쪽 교회 장자의 규정을 내년에 고쳐야 할 것 같아. 내 생각대로 해. 나는 너를 믿어. 너랑 같이 심가에 다녀와야겠어. 내가 시집간 후 아직 정식으로 친정에 가지 않았잖아. 부인, 도착했어. 희야, 드디어 왔구나. 후작부에서 반드시 본분을 지켜야 한다. 심가의 체면을 떨어뜨리지 마라. 나리님, 경사입니다. 진북대 장군께서 큰아씨와 함께 친정에 오셨습니다. 언니 돌아왔어. 언니, 이번 생에는 너는 반드시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해. 언니, 희야, 너희 기색을 보니 내 이 마음이 비로소 완전히 놓였구나. 언니, 솔직히 말해봐. 대장군의 성질이 급하다는 것. 그 사람은 성격은 급하지만 나한테는 정말 세심해. 내가 추위 타는 걸 알아서 겨울도 안 됐는데 방 안에 난로와 화로를 다 준비해 놨더라고. 내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징의 부드러운 떡이 먹고 싶다고. 그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상징 과자 만드는 주방장을. 희야, 나 이제야 알겠어. 거친 듯하지만 세심하다는 게. 이제 이 아이가 생기니까 그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졌어. 내 앞에서 말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걸을 때도 바람 일으킬까 봐 조심해. 언니, 그게 다행이네. 다행이다. 희야, 너는 어때? 세자는 너를 어떻게 대해? 그는 말수가 적지만 나한테는 다정해. 내가 후부에서 살림을 맡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가 항상 도와줘. 글씨도 가르쳐줘. 우리 자매 둘, 이제야 제갈 길을 찾은 것 같아. 각자 안식처를 가졌어. 심가에서 돌아오더니 왜 병이 났지? 얼른 치워 이 냄새. 어서 의원을 불러와. 축하드립니다. 노부인 세자님도 축하드립니다. 세자비께서 잉태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희야, 고마워. 무슨 일이야? 강남에서 편지가 왔어. 리마나, 미쳤어.
그녀가 임가로 돌아간 후 가만히 있지 않고 몇 번 도망쳤다가 마지막에는 실족해가며 뒤에 찬 연못에 빠졌어. 건져 올렸는데 사흘 밤낮으로 열이 났어. 깨어난 후 정신이 혼미해졌고 때로는 울부짖고 임가에서는 그녀를 뒷마당에 가둬놓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했어. 희야, 마음이 아프지? 그냥 그녀의 인생이 꼭 이럴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 그녀가 조용히 있었더라면 노부인께서 분명 좋은 혼처를 찾아주셨을 텐데. 그런데 그녀는 자꾸 자기 것이 아닌 것만 바라봤어. 오히려 스스로를 망쳐버렸어. 집착이 너무 깊어서 결국 남과 자신을 모두 해쳤어. 희야, 이 생에 너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나 고경운의 가장 큰 행운이야. 전생의 파운서의 냉랭함도 장군부의 다툼도 모두 바람에 흩어졌어. 내가 나도 그래.